네, 오늘 장 랭킹 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키워드 놓고 전략 아이디어 고민 함께 해보시죠. ISR 김태성 본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이 주고 있는 힌트는 뭘까요? 가장 넓게 그리고 강하게 움직임 나오는 키워드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IT로 오늘은 꼽아봤습니다. 반도체부터 골고루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많긴 한데요. 큰 틀 대형주 먼저 잡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지은 대표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친 기색 없이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궁금해요. 이 두 종목이 시장 장악력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렇다면 결국은 외국인의 힘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개별 세부적인 재료를 보는 것보다 결국은 환율과 연동해서 이 두 종목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자리인지 워낙 강해서요.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네, 일단 외국인이 9월 들어서 이제 국내 증시를 좀 본격적으로 담는 모습이 보였는데 8월 달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담은 쪽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좀 공격적으로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9거래일 정도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빅테크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훈풍에 있어서 예전을 돌아보면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은 상승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좋아지는 AI 국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가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을 굉장히 좀 크게 점수를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호적인 환경들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HBM4 관련돼서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가긴 했지만, 좀 다른 기술력으로 일시 디램과 파운드리 4 공정으로 인해서 좀 새로운 기술력을 이렇게 도입한 삼성전자와의 이제 경쟁 구도로 과연 어디가 승기를 잡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까지도 기대 심리를 가져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최근 들어서는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쪽으로 이제 디램에 대한 공급이 타이트해질 것이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마이크론 쪽에서도 가격 인상 소식이 들렸고, 또 낸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우호적인 환경들, 가격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창신 메모리가 레거시 쪽에 이제 공정 자체를 좀 줄이고 HBM 쪽으로 집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레거시 쪽으로 더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같이 투톱이 움직여주다 보니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쪽으로 매기가 쏠릴 수밖에 없고, 외국인들도 선택지 자체를 이쪽으로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뭐 외국인의 수급이 약간은 다른 날보다는 좀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랠리는 쉽게 끝나진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업황에 대해서 좋아진다, 나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대표님. 그러면 이 투톱 주도의 강세는 FOMC 결과를 받아들인 그 이후까지 무난하게 쭉 간다라는 시선으로 전략 구상해도 괜찮은 걸까요? FOMC 이후에는 오히려 일시적으로 약간은 세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살짝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가 올라간 이유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간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부분이고, AI 시장에 대해서 한동안 거품론 이야기 나왔지만 그게 불식이 되면서 여전히 캐펙스 투자는 진행 중이고, 오히려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이클로 다시 재진입했다라고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추세 자체를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긍정적인 시각 여전히 좀 유지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워낙 오늘 강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김태선 본부장님, 네. 지난번에 SK하이닉스의 좋은 부분 포인트 짚어주셨고, 다만 거래량 부분에서 요점은 확인해야 된다라는 주의할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때요? 마침 최태원 회장이 미국으로 장기 출장을
간다라는 재료까지 동반이 돼서 또 한 번 HBM4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대를 아는 구간이긴 한데요. 네. 우려가 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늘어났습니까? 기대가 더 늘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의 지금은 수익 즐기는 영역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새롭게 매수를 한다면 추석 연휴, 그러니까 10월 정도를 좀 지나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휴 지나고죠. 네, 그 전까지는 일단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낙폭이 그렇게 크게 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간밤에 혹은 이제 지난주 내내 미국의 이제 기술주들이 엔비디아의 조정의 폭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나타냈던 가장 결정적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디램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이제 쇼티지 현상이라고 좀 불리우는데, 이게 지금 풀캐파를 돌림에도 불구하고 쇼티지 현상이 난다면 결국 앞단에서의 수요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고점 논란, AI 버블 논란에 대해서는 당연히 종식시킬 수밖에 없는 흐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지금 간밤에는 또 HDD라고 하는 외장 하드디스크 쪽도 가격이 엄청나게 크게 뛰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다는 것은 결국 아직 우리가 걱정했던 수준의 버블까지는 아니고 실제 명분 있는 상승이다라고 많이들 조금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브로드컴 있고 AMD 있고 퀄컴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지고 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움직였지만 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현물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데 사실 소부장주들의 상승폭보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좀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옵션 시장에서 보면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니 콜옵션을 외국인들이 지금 대량으로 장 초 중반에 많이 청산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많은 메이저 주체들도 여기서 이제 공격적인 어떤 자금을 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챙기고자 하는 투자 심리도 이제는 조금씩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오히려 SK하이닉스가 또가 여기서 이제 40만 원 간다고 40만 닉스를 바로 보나라는 생각에 쫓아가진 마시고요. 결국엔 우리가 이제 8월 중순 그리고 9월 초에 고민했던 그 시기들 있잖아요. 네. 결국엔 또 한 번 옵니다. 기회가 그 온다. 시기에 올 때 대신에 그때 샀던 마음 그대로 이번에도 살 거야라는 어떤 그 멘탈적인 부분만 관리를 해두면 저는 반도체 IT는 여전히 더 좋은 가격대에서 접근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낸드, 디램, 큰쭉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네. 잠깐 들썩이는 신기술은 어떻게 지금 구간에선 대응할지 좀 팁을 듣고 싶어요. 유리기판이 오늘 대표적일 것 같아요. 한 번씩 디램 그다음에 낸드 갔다 그리고는 한 번씩 움직임이 나와서 네. 이런 타이밍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지 질문 드려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삼성전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기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PIM, CXL 그리고 유리기판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 이 모든 것을 또 아우를 수 있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대형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삼성전기가 가장 압도적이다라고 좀 보여지죠. 사실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유리기판 이야기 나오면 나는 삼성전기보다 SKC 살래요 하신 분들이 더 많았어요. 저도 그 이야기에 공감을 했었고, 왜냐하면 두 기업의 시총 차이가 크고 네. 왜냐 이제 기술적인 테마주가 형성이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쪽을 선호를 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보면 삼성전기가 월등히 지금 앞서고 있죠. 그래서 만약 여러 가지 기술을 좀 쫓아다니시려거든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삼성전기를 천천히 사 모아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분위기상으로 본다면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분야가 여럿이잖아요. 네. MLCC 쪽으로 키워드를 잡는 것보다는 차세대 유리기판 키워드로 오늘 반응했다라고 보는 해석이 맞는 건가요? 근데 MLCC로 보면 사마 그룹 있죠? 사마 호비가 전기, 강해서요. 사마 네. 컨덴서도 강하고 또 유리기판 쪽으로 보면 SKC랑 필옵틱스와 같은 기업들도 강하고 다 강해요. 지금 오늘. 다 강하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기가 뭐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데 역설적으로 삼성전기는
이쪽에도 저쪽에도 지금 다 걸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참고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골고루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워낙 강한 쪽이 많으니까요. 이재훈 대표님 좀 기다리셨죠? 오늘 대표님과는 디스플레이 OLED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IT에서 오늘 해야 될 이야기가 워낙 많은데 와, LG 디스플레이가 두 자릿대 강세입니다. 리포트도 나왔고 새로운 수주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강한 에너지가 분출이 된다면 그 다음의 히스토리가 궁금해요. 어떤 역사를 쓸지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여기에서 가장 많이 누릴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어떤 역사를 쓸지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빠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역사적인 모습을 보여준 부분은 이제 전에 고점 부근을 어쨌든 돌파를 해줬다라는 거고 거래량이 상당히 좀 최근 들어서 이제 8월 달에도 한번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 자체가 좀 횡보를 하다가 좀 상방으로 쌓아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승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BOE를 이제 배제를 하고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당연히 해석을 할 때 그러면은 이제 정말 중국을 배제하고 그 수익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에 대한 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맞춰서 증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증설을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이제 업황에 대해서 좋아질 때 투자를 해서 증설을 하고 그게 나중에는 추후에 수익성으로 돌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충분히 LG 디스플레이는 좀 저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렸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조금은 저는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뭐 저항도 돌파를 하고 그리고 우호적인 업황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중국에 대한 배제 흐름이 LG 디플로 올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그림이긴 하지만 이게 단독 보도였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충분히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지금은 좀 순환매 관점으로 일시 탄력도가 그러니까 추세 자체를 완벽하게 쭉쭉 타고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전 살짝 보수적인 측면이 있어서 조금은 보시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OLED 쪽에서의 업황 바닥은 다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이 좋지만 이건 상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LG 디플 말고는 뭘 봐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자그마한 팁 있으시다면? 오늘 뭐 프로이천이나 이런 중소형주들도 같이 좀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쪽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LG 디플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중소형주 단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오늘 역시나 윗꼬리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쪽 나는 바닥권에서 좀 잡고 싶다. 그리고 이 업황에 대해서 이제는 반등하는 쪽을 베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LG 디스플레이가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하신 게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이야기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원픽 이어서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김태선 본부장님, 오늘 원픽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일단 궁금해요. 업황이 바닥이란 관점에서 지금 적정 타이밍이라고 보신 건지 확장성 어떤 포인트로 보셨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결국엔 지금 패널의 사이즈가 넓어지고 있다는 게 팩트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굉장히 많은 소형 전자기기에 지금 패널 같은 경우에는 OLED로 이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부에 쓰는 모든 패널 자체가 OLED로 전환이 되어가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것엔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중국산 제품이 워낙 시장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정말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틈새 시장 혹은 지금 BOE가 미국에서 주춤하는 그 타이밍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OLED 전체를 본다면 지은 대표님의 전략대로 LG 디스플레이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낮은 위치에서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를 따라서 움직이는 쪽을 한번 골라보자면 장비 쪽에서 골라야 하는데
BOE 매출이 많은 기존에 우리가 OLED 하면 선익 시스템을 많이 좀 거론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쪽은 전체 매출에서 조금은 아쉽지만 중국향 매출 비중이 조금 높다 보니까 일단은 이쪽보다는 AP 시스템이라고 하는 저는 소모품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OLED만 하고 있다면 불안하죠.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하지만 반도체 장비로서의 탈바꿈을 완벽하게 한 상황에서 플러스 기존의 OLED 사업부의 매출까지 늘어난다면 저는 AP 시스템을 시장에서 바라보는 질은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AP 시스템은 중화권 매출이 없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화권 매출과 같이 우리나라 삼성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향 매출 비중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가격도 괜찮고요. 15,000원이라고 하는 최근에 박스 하단이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 제가 아마 최근 가지고 온 종목군들 중에 손절 라인이 가장 러프하게 잡아왔거든요. 그렇다는 건 사실 지금 시장에서 OLED는 그렇게 막 주류는 아니에요. 어제 뉴스가 나와서 LG 디스플레이 움직이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욕심을 좀 갖지 마시고 천천히 17,000원에서 18,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저는 굉장히 또 좋은 성과는 한번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스플레이랑 반도체 제조 장비라는 키워드도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고요. 가격대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방산을 잡아봤습니다. 뉴스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큰 틀 먼저 잡고 가면은요. 이재은 대표님, 조방원에 대한 시대가 끝난 것인가 이 관점으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오늘 방산 쪽에서 이야기 잠시 후 조금 더 깊게 하겠지만 큰 틀 먼저 잡고 본다면 대형 조방원을 바라보는 수급의 우호적인 시선은 계속 이 9월에도 3분기에도 이어진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틀을 잡아야 되는 건지 이 점 먼저 조언 부탁드릴게요. 일단 방산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을 보면 정말 조용조용히 소리 없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가파른 각도더라고요. 네, 계속 올라왔는데 엄청나게 탄력적인 모습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다 보니 시장에서 거론도는 최근에는 살짝 줄어들긴 했는데 방산은 여전히 하반기 때도 계속 갈 수 있는 주도 섹터 안에서 물론 기대 수익률은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 풍산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6%대 올라가면서 좀 기회를 저는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풍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현대 로템의 수주를 받으면서 역시나 탄약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를 좀 키워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방산 같은 경우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흐름을 보면 대형주단 말고 기자재 쪽으로 왔을 때 오늘 장 초반에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 탄력이 나왔다가 그 힘을 계속해서 받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차익 실현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뭐 차익 실현 또는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반도체로 가자 아니면 차라리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가자라는 그런 심리들이 지금은 발동이 되는 좀 구간인 것 같아서 방산 쪽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조선 쪽은 기자재 쪽은 살짝 테마의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낮은 가격에 사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이슈가 나오면서 원전은 당분간 힘들 수 있겠다. 우리나라 정책 기조 자체가 원전에 대해서는 살짝은 우호적이기보단 신재생 쪽으로 훨씬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원전이 살짝 쉬어가는 구간을 보였지만 오늘 다시 살아나면서 원전도 저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섹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방산 같은 경우에도 현대로템을 지금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끌고 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신규 접근이 좀 어려울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 때는 이 안에서 풍산이라든지 우리가 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눈을 돌려서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선은 지금은 살짝 조심해야 될 구간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엔 기회가 있는 종목도 있으니 한번 공략을 해봐도 좋으실 것 같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원전도 신규로 나는 좀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가 탑픽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잠시 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세 번째 키워드로 준비는 해놨습니다. 방산은 조금 더 뜯어볼게요. 본부장님 그러면 네. 앞서 이재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현대 로템 사실 조용히 이건 고점 부근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대형주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쪽 하나시스템, LRG 넥스원 보면은 아직 전고점과는 거리가 좀 있거든요. 오늘 중동 리스크의 중소형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 대형도 움직임이 나옵니다. 전고점과 거리감이 있는 대형주가 움직인다. 이건 활용 가능할까? 민감도 높아질까? 이렇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나시스템이 지금 뒤늦게 따라붙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각 기업들마다 무기체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처럼 어떻게 보면 지역과 지역이 붙어 있는 쪽에서는 K2와 같은 장갑차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움직였던 거고, 간밤에 나왔던 뉴스는 중동이지 않습니까? 네. 중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공대지 미사일 쪽이 이제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이 높다 보니 하나 시스템이 중동 쪽에서 나온 뉴스에는 가장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 아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나는 중동에 대한 정세 불안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하나 시스템 저는 조금은 공격적인 위치이겠지만 신고가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오. 대신 오늘의 시초 가격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 가격 밑으로 내려왔을 때 정말로 뒤도돌아보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가? 그러신 분들은 저는 해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나는 손절을 못 하겠는데 방산 쪽을 담고 싶다 하면 소형 쪽에도 이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특히 휴니드와 같은 기업들은 네. 이대주주가 보잉인데 트럼프가 지금 보잉 엄청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 소형 쪽에서는 저는 휴니드를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방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확장을 해서 드론 쪽도 빼놓지 않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쪽에서 보면 소형 군사용 드론으로 보면 에이럭스라고 하는 기업이 최근 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평선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시세가 나기 직전의 어떤 흐름들을 좀 그러네요.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몇몇 기업에 좀 집중해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적으로 본다면 중동과 연결고리가 깊은 쪽에서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은 한 번쯤 해보자라는 조언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원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골고루 좀 살펴보긴 할 겁니다. 미국, 영국 원자력 파트너십 강화 이 키워드 먼저 볼게요. 이재훈 대표님 앞서 원전에 대한 대략적인 전략은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영국과 미국이 파트너십을 강화했다라는 이슈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국내 관련주가 있습니까? 영국과 미국의 직접적인 관련을 찾아보면 우리가 굳이 보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는 네. 연관이 있다. 네, 아.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항상 탑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다른 중소형주들도 오늘 좀 강한 시세가 나오기는 했는데 여기서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은 아마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영국이 원자력을 확대했다. 그만큼 지금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시기 안에서 에너지원 쪽으로 계속해서 전 세계의 흐름들이 원자력 쪽으로 가는 것은 맞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개별 노이즈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원전에 대한 이 시대 흐름 자체는 여전히 견고하구나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좀 희망을 보는 시각이 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원전주들이 최근 들어서 약간의 시세 자체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여기서 예전 같았으면은 사실 우리나라 정부 정책 쪽으로 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쭉 밀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 외부 이슈에 인해서 이렇게 끌어당겨줬다라는 것은 아직도 원전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는 여전히 좀 유효하게 시장에서는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 이런 종목군들은 저는 긍정 시각,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나는 살짝 좀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의 이런 약간의 이런 움직임들이 좀 그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확인이 필요하시겠지만, 내가 이미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보유 관점에 있어서는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고 어려운 것 같아요. 국내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본다면 그에 반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고, 그런데 미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본다면 원전 르네상스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인데, 고민되는 구간에서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정책적으로 국내 정책에 봤을 때는 좀 조정이 나왔으니까 이때 매수에 들어가신 분들, 보유를 시작하신 분들은 워낙
상대적인 박탈감도 다른 섹터를 보면 느끼실 수 있는 구간이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반등이 좀 나온다면 원전에서는 일단 너무 생각할 게 많으니 빠져나와야 될 구간일까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원전에도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큰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업의 대량 거래량이 순식간에 조금 붙기는 어렵죠. 대내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좀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원전 관련주를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디냐라고 하면 이미 국내에서의 대장주는 지은 대표님이 이야기한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저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 차라리 미국장에 가셔서 카메코라고 하는 우라늄 채굴 기업 혹은 뉴스케일 파워를 투자를 하는 게 지금 대내적으로 좀 퍼지고 있는 약간의 탈원전 기조를 벗어나서 가장 어떻게 보면 변수를 없애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국장에서 보자라고 하면 결국 저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영국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핵심은 두산 스코다 파워고 두산 스코다 파워에서 만드는 게 바로 이 가스터빈인데 그러면 스코다 파워의 공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바로 체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생산을 하는 제품을 이제 끌어다 쓴다라는 가장 이 강한 또 강점도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 저는 뭐 여러 가지 지금 기업들이 움직이긴 하지만 일단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하나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거래량을 동반해서 나는 시세 차익을 좀 원하신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도 여러 기업을 봤는데 보성파워텍 그리고 우진엔텍 이 두 기업에 좀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게 가장 거래량이 지금 좀 많아 보이는 상황이라서 저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들 짧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길게 보시는 걸까요? 방금 말씀드린 소형주들은 짧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어제의 하락도 오늘의 상승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크게 의미 있는 움직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막 의미 부여를 하루하루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것보단 어차피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함을 인지를 하시고 길게 가지고 가시는 전략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가 이렇게 잘 가고 그래도 고민거리는 여전히 많습니다. 계속 키워드 보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라는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 보도록 할게요. 간밤에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물론 예전만큼 테슬라의 위로 아래로의 방향이 국내 관련주에 직접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진 않죠. 자, 그래도 볼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LNF 쪽에서의 흐름이 3% 정도로 나오고 연속성 구간이라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워낙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2주 전에 많이 출렁거렸던 종목이 다시 흑자라는 키워드를 갖고 움직임 나오는 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재은 대표님 LNF 한번 봐주세요. 테슬라도 뭐 서서히 괜찮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듯한 느낌이고 그런 의미에서 주도력을 가지고 LNF 올라왔다가 8월 말 급락이었고 회복을 해나가는 듯하고 그러면 악재들이 좀 많이 소화된 구간이라는 시선도 서서히 가져도 되는 건지 이 포인트로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물론 선제적으로 시각을 갖고자 하는 분들은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은 우리가 메리트 있는 섹터가 지금 반도체라던가 그러니까 물론 가격적으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이미 좀 상승세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같이 연동되는 흐름 속에서 투자 사이클이라든지 뭐 쇼티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쪽이 있는데 굳이 투자를 지금 하는 데 있어서 2차 전지 쪽으로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직은 우리가 조금은 천천히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LNF가 뭐 3분기 때는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리포트가 나오긴 했지만 그 부분도 지금 LNF 시세 흐름들을 보면 여전히 약간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올리고는 있긴 하지만 뭐 21선 시원하게 돌파하고 지금 3%대 시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같이 연동돼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는 오늘 전고체 관련돼서 또 소식이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그 힘을 잘 받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건 시장에서 그만큼 이쪽으로는 아직은 기대 심리가 다시 회복이 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시장은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따지고 보면 반도체도 지금 사이클을 탔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후에도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이 있는데 굳이 시장에서 이쪽으로 수급이 확 유입이 될 수 있을까로 생각을 하면 지금은 살짝
너무 좀 잃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보유하신 분들은 참 답답하실 수는 있으실 것 맞아요. 같아요. 다른 종목들 움직일 때 2차 전지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내가 뭐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보유 관점을 유지할 수 있어도 신규 접근에 있어서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2차 전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실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더 확인하고 거래가 더 많이 붙고 추세 자체가 돌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을 때 좀 더 기회부용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군요. 2차 전지 한 종목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꾸려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넘어갈게요. 여기서 최대한 좀 이야기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소비로 일단 잡아봤고 K 컨텐츠 컬처 그 가운데 웹툰 이야기로 시작을 해봅니다. 김태수 본부장님, 미스터블루가 시작 좋았고요. 그리고 장중에 상한가 진입, 그리고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 웹툰 중심으로 한 이야기인데 네이버는 움직이진 않거든요. 미스터블루가 근데 장중에 상한가에 들어갔다면 웹툰에 대한 에너지는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재료의 영향력 조금 더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 초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려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1,000원대에서 동전주가 됐을 때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미스터블루를 좀 많이 이야기를 드렸던 건 지금 현재 웹툰 관련 플랫폼 내에서 본인 스스로 IP,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미스터블루밖에 없다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려왔고 그게 현재 부각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 네이버와 뭐 디즈니와의 협업 다 좋아요. 네. 근데 결국엔 나중에 우리도 그들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IP를 갖고 있냐 없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웹툰주가 다 같이 움직였지만 가장 강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미스터블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다른 기업들도 뭐 보시면 그래도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들은 좀 나올 수는 있어 보여요. 네. MBT와 같은 기업들 그리고 뭐 대원미디어 같은 기업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웹툰주에 대한 관련 어떤 투심이 약 2달에서 3개월 동안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스터 블루로 완전히 확정을 좀 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보신다면 미스터 블루를 쫓아가시는 게 맞고 그 외의 종목군들은 미스터 블루만큼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눈높이를 살짝 낮추는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최근까지 K컬처에서 연결고리 가지고 라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농심홀딩스 이렇게 비교해서 마지막 질문을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지은 대표님, 농심 같은 경우는 오늘 분위기가 하락권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농심홀딩스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농심에 대한 흐름이 찼기 때문에 다만 그 기대감은 있어서 농심홀딩스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정책주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홀딩스가 움직이는 건지 그에 대한 판단이 조금 어렵습니다. 기준을 좀 잡고 분석 부탁드려요. 어떻게 지금 보면 정답에 가까울까요? 일단 농심홀딩스는 이번에 증권사 리포트에서 굉장히 과도하게 할인이 되어 있다라는 네. 의견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농심보다 오히려 상승 여력이 좀 올라가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순수 지주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지주 회사가 본인들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주사의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순수하게 지주사로서 그 자회사들에 대한 뭐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영위가 되는 회사들이 있는데 농심홀딩스는 순수 지주 회사입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가치 자체가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요즘은 어떤 종목들이 리포트 바를 참 잘 맞아요. 받는 것 영향력이 같아요. 커요. 그래서 영향력이 상당히 큰데 지주사라는 요즘 섹터에 대한 주목도 거기에 농심이라는 키워드까지 붙어주다 보니 시장에서는 좀 탄력이 있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얼마나 많이 사셨을까를 사실 생각을 해보면 무겁고 어렵죠. 많은 분들은 사실 접근은 하기는 뭔가 까다로운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탄력을 노려봤하다. 하지만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지금은 살짝 좀 개별 움직임이기 때문에 약간은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 포인트로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과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이지은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